요즘 모였다 하면 아파트 청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지금부터 청약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며 청약 당첨에 한 걸음 가까워져 보겠습니다. 리얼입니다. 오늘은 청약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기초적인 이론 및 용어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들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지 이후 계속 업로드될 영상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 청약 제도. 청약을 왜 하나?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내 집이 있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매매. 돈 주고 그냥 사는 거. 두 번째, 상속이나 증여.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거죠. 세 번째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는 방법. 다음으로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 중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매는 돈이 있다면 빠르게 한두 달 만에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일 거고, 본인이 금수저라면 상속이나 증여로 받는 게 가장 쉽겠죠. 하지만 여기는 세금이 좀 많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싸게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하려 하니 공부해야 할 게 산더미라 무섭고, 그럼 청약은 이것들과 비교해 장점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는 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은 집을 살 돈이 없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청약은 당첨 후 약 2년 반에서 3년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이 시간 동안 비용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른 곳에 살 예정이거나 혹은 그 사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팔고 프리미엄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은 소액 펀딩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라 생각됩니다. 또 인간이라는 게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니 최선을 다해 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그 이익도 고스란히 내 것이 됩니다. 계약금만 내고도 내 집이니까 프리미엄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돈이 없어. 청약 그런 거 필요 없어. 먹고 살기 바빠. 이런 분들, 청약 통장은 꼭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제도적 혜택이 있습니다. 통장만 가지고 있어도 일반 예적금 통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금융상품으로도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 청약, 다들 하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주택 청약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약 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주택 청약 제도는 아무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 즉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청약 통장은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각 가지고 계셔도 되는 것이죠. 이 청약 통장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이 통장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전 통장이 없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계약할 수 없겠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바로 계약하는 것, 그리고 줍줍하는 것. 무순위 청약, 즉 줍줍이라는 것은 당첨된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하지 않는 집, 즉 미계약분을 다시 청약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줍줍은 최근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줍줍이라는 주제를 잡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 공급이란 걸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1000세대를 짓는데 특별 공급 비중을 50%로 하겠다 가정하면 절반은 특별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조건은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이 없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접수받고 이들끼리만 경쟁해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많겠죠. 그럼 이런 특별 공급을 빼면 일반 공급 500세대가 남아있게 될 텐데요. 이 500세대는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는 특별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인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뽑아주나? 500세대에서 또 세분화하여 추천과 가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이렇게 3가지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한편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으로 뽑게 되는 거고요. 반면 추첨제는 다 필요 없고 청약통장 1순위를 뺑뺑이 돌려 로또처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해가시죠?
1순위 조건이나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파트를 나누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추첨이나 가점의 비율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도 포함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적당히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분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청약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과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청약을 했는데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혹은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었다면 앞으로 다시 청약을 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 재당첨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죠. 청약이 당첨되어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내가 장래에 건축될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실물로 건물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이라 하지 않고 분양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집이 실제로 없는데 분양권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최근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참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청약하였다면 혹시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하는 전매 제한이라는 것도 주의해서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을 내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치면 중도금을 납부하고 또 실제 입주하려면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내용 또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우리는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가 봐야겠죠. 내가 가진 통장으로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 1순위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내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 내가 청약할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중도금이나 잔금에서 DTI, LTV, DSR에 의해서 대출이 나올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익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 청약에 관한 용어들을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얼리였습니다.